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아줌마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잃어버린 봄 2부. 밤은 생각보다 깊었다. 도시는 이미 잠든 것 같았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자동차 소리만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소파 끝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상우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진 손.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상우는 그 떨림을 보았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가 낮게 말했다. 지은 씨는 요즘 밤이 어때요? 그 질문은 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다. 조용해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려요. 그 말 끝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상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피하지도 다급하지도 않은 시선. 그 시선이 지은의 피부를 천천히 훑는 것만 같았다.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가로등 불빛이 실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그 빛 속에서 상훈의 옆모습이 선명해졌다. 지은은 그의 목선, 어깨, 셔츠 아래 감춰진 체온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상훈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지은 씨, 그가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 지은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이 밤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같았다. 정말 괜찮은가? 정말 원하는가?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팔 정도였다. 숨결이 확실히 느껴졌다. 지은은 상훈의 셔츠 단추를 보았다. 정갈하게 잠긴 단추들, 그 아래에 숨겨진 맥박과 온기. 상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하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더 농밀했다. 지은이 먼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언에 가까웠다. 상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지은의 허리 근처에서 멈췄다. 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닿아 있는 것처럼 지은의 숨이 흔들렸다. 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그 말에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울음도 기대도 원함도. 상훈의 손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왔다. 허리를 감싸지는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지은은 그 손길이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상훈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쌌다. 강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은 손길. 지은은 그 품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가슴과 가슴이 가볍게 닿았다. 그 접촉만으로도 지은은 숨이 찼다. 상훈의 턱이 지은의 머리 위에 닿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은을 안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민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말없는 허락처럼 조용히 지나갔다. 지은의 손이 상훈의 등 위에 올라갔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체온.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느끼고 느껴지고 망설이면서도 멈추지 않는 이 감각. 상훈이 지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이 지은의 목덜미를 스쳤다. 전율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 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둘은 어디까지 갔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 지은은 상훈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완전히 힘을 풀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야.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상훈은 지은의 이마에 다시 한번 아주 느린 입맞춤을 남겼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만. 지은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깊게 느껴졌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뜻 같아서 지은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 정도가 좋아요. 창밖에서 새벽 공기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잃어버린 봄은 이렇게 한밤의 숨결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온기, 숨결,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안정감. 상훈은 부엌에 있었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굽는 소리, 커피가 내려지는 향,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아침까지 함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은은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서로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은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다. 그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말도 가볍게 넘기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정직해서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저도요. 그리고 잠시 후 조금 더 솔직한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상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은은 말을 이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는 게 죄 같았어요. 배신 같았고 민수에게 미안한 일 같았어요. 지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조용해요. 아프지 않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고. 그 말이 끝나자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앞에 섰다. 그는 지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그가 낮게 말했다. 지은 씨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분명히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위로가 아니라 대안도 아니라. 상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하듯 말했다. 사랑으로 다가가도 될까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서로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상훈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이 아프면 같이 아플 것 같아요. 그 말에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이 웃으면 괜히 안심되고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비어 보여요. 지은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게 사랑이라면 피하지 않을래요. 그 순간 상훈은 지은을 안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는 품이었다. 단단했고 깊었고 도망갈 틈이 없었다. 지은은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아픈 울음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마침내 도착한 사람의 울음이었다. 상훈의 손이 지은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지은 씨, 그가 말했다. 제가 지켜줄게요. 대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지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흔들리면 돼.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둘은 달라졌다. 서로를 부를 때 목소리에 조금 더 온기가 실렸고 헤어질 때는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기대했다. 사랑은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 잡았다. 지은의 하루 속에 상훈의 숨결 속에 잃어버린 봄은 그렇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계절이 머물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지은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생겼고 하루의 끝에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남았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던 사소한 이야기들까지도. 지은은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다시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이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더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상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연락은 늘 일정한 간격으로 왔고 약속은 지은의 리듬에 맞춰졌다. 괜찮아요라는 말보다 오늘은 어때요를 더 자주 물어주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그 배려가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날은 비가 왔다. 봄비치고는 조금 차가운 비였다. 지은은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회사 앞에 서 있었다. 잠시 비를 피해 서 있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상훈이었다. 그는 이미 우산을 펼친 채 지은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이 장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제는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서였을까? 요즘은 밤이 어때요? 상훈이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은 꿈도 꿔요. 좋은 꿈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 상훈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잡은 손에 조금 힘을 주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지은은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가 그치자 도시는 깨끗해진 얼굴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둘은 지은의 집이 아닌 상훈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처럼 들어온 밤이 아니었다. 선택한 저녁이었다. 창문을 열어두자 젖은 공기가
천천히 실내로 스며들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둘은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지은은 문득 울컥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상훈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이렇게 있으면 민수가 점점 조용해져요. 상훈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머뭇거림 없는 손이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걸 거예요. 지은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둘은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지만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다. 확인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밤이었다. 지은은 상훈의 품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크게 웃지 않아도 좋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림을.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고요하게만 흐르지 않는다. 며칠 뒤 지은은 민수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 한 통이 지은의 마음을 다시 과거로 끌어당길 줄은 아직 알지 못한 채로 지은은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잃어버린 봄이 완전히 지나간 줄 알았던 그 순간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한다는 걸 본능처럼 느꼈다. 사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되돌아갈 것인지. 봄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지은의 손은 한동안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민수의 어머니, 그 이름 하나로 가슴 안쪽이 조용히 조여왔다. 상훈은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은을 더 숨쉬게 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그 말은 그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상훈은 지은 옆으로 다가왔다. 아주 가까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마치 지은의 숨결 속도로 맞춰진 것처럼. 지은은 그 말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 버텨오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상훈의 손이 지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깍지를 끼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그 손의 온도를 느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사람의 체온, 살아있는 온도. 그날 밤 지은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상훈의 숨결이 아직도 목덜미 근처에 머무는 것 같았고 귀 뒤에 남은 낮은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다. 옆에 누워있지 않아도 존재가 느껴지는 밤. 지은은 천장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혼자 맞이했다. 다음 날 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은은 알았다. 상훈이 커피잔을 건네는 손길에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시선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둘은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지은은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둘만 남은 기분이 들었다. 상훈이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다. 지은 씨는 웃을 때보다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해요. 위험해요? 사람 마음을 더 깊이 건드려서요. 지은은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자신의 몸 어딘가를 간지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지은의 심장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 문 앞에서 상우는 멈췄다. 지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배려였다. 그래서 더 지은의 안쪽을 흔들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돼요? 상훈의 눈빛이 순간 짙어졌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거실 불은 켜지지 않았다. 창밖 불빛만이 둘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둘은 어깨를 맞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같은 리듬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상훈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움직임을 상훈은 막지 않았다. 이마가 스쳤고 숨결이 닿았다. 입술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가까웠다. 상훈이 지은의 귀 옆에서 낮게 말했다. 지금 이건 멈출 수 있어요. 지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상훈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천천히 감쌌다.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지은은 그 품 안으로 조용히 몸을 맡겼다. 심장이 상훈의 가슴에 닿아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둘은 많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깊이 머물렀다. 서로의 숨결에, 서로의 체온에, 서로의 망설임에 지은은 그 품 안에서 생각했다. 사랑이란 이렇게 천천히 스며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지은은 민수의 사진이 담긴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은은 사랑보다 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끝 3부에서 이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